여보, 명의만 바꿔주면 돼. 세금 때문에 그래. 그 한마디가 47세 여성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짜고 버린 치밀한 배신의 시나리오. 형제들의 투자금으로 일군 사업체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감옥에 간 건 바로 그녀였다. 믿음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성의 참혹한 현실이 시작된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여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현대식 사무실. 건물 3층에서 최현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7의 나이에도 여전히 깔끔하고 단정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이 느껴졌죠. 15년 전 남편 김동욱과 함께 작은 철강 부품 제조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온라인 유통업까지 확장된 제법 규모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연매출은 2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어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친정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공무원인 친정 오빠 최현수는 3천만 원을, 대기업에 다니는 남동생 한지호는 5천만 원을 선뜻 투자해 주었죠. 그 돈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현주는 회계장부를 펼쳐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도 목표치를 넘어섰고 새로 론칭한 생활용품 라인도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남편 동욱이 들어왔어요. 키 큰 체격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동욱은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49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현주에게 다가왔죠. 여보, 고생 많았어. 오늘 거래처 미팅은 어떻게 됐어? 현주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내년 계약 물량도 늘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회사 규모를 더 키워야겠네. 동욱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혹시 회사 명의를 당신 앞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현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명의요? 왜 갑자기? 동욱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어요. 세무 쪽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당신이 대표로 되면 여성기업인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현주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둘이 함께 일구어온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꼭 지금 당장 바꿔야 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욱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다고 세무사가 그러던데. 게다가 내년에 사업 확장 계획도 있잖아.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명예 변경 얘기를 꺼낸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현주는 동욱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명예 바꾸는 게 좋을까요? 동욱이 젓가락을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더 성공하려면 필요한 일이야. 당신을 믿으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현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믿고 맡긴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구나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알겠어요. 내일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절차 밟을게요. 현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동욱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현주가 최고야. 그는 현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우리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날 밤 현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한 명의 변경일 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죠.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무사 사무실에서 현주는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그녀에게 넘어오는 순간이었어요. 동욱은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이제 정말 당신 회사가 됐네. 동욱이 말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 현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순간이 그녀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말이에요. 명의 변경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자 현주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남편 동욱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던 동욱이 요즘 들어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심지어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밤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욱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 새 거래처 개발하느라 정신 없더라고. 하지만 현주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동욱의 정장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집에서 쓰는 향수와는 확실히 다른 냄새였죠. 며칠 후 현주는 회사에서 더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이번 달 매출은 지난달과 비슷했는데 통장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이상하네. 현주가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들어왔는데 어디서 돈이 빠져나간 걸까요? 그때 회계 담당 직원 이소영이 현주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32세의 이소영은 키 큰 슬림한 체격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순진해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계산적인 느낌이 스며 있었죠. 사장님, 이번 달 결산서 가져왔습니다. 이소영이 공손하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현주가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소영 씨, 혹시 이번 달에 큰 지출이 있었나요? 잔액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이소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금세 자연스럽게 돌아왔어요. 아, 그게 동욱 이사님께서 새로운 사업 투자건으로 자금을 좀 빼셨어요. 현주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새로운 사업 투자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동욱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셨나요? 아마 깜빡하신 것 같은데요. 이소영이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현주는 동욱에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새로운 사업 투자건은 뭐예요?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요? 동욱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 그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말 안 했어. 곧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동욱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 일로 더 바쁘다며 집에 더 늦게 들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 현주는 우연히 동욱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동욱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였어요. 평상시라면 남편 휴대폰을 볼 생각조차 안 했을 현주였지만 요즘 계속되는 의문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죠.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켰어요. 그 순간 현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거든요. 오빠, 내일 약속 시간 변경 가능해요? 사장님이 늦게까지 있을 것 같아서요. 현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이라는 건 회사 직원 이소영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하트 표시까지 붙어 있는 거죠? 더 큰 충격은 동욱의 답장이었어요. 알겠어. 그럼 내일 모레로 하자. 조심해서 들어가고. 현주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동욱이 회사 직원과 그런 관계일까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동욱이 현주를 보며 말했어요.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있어서요. 현주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현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회사 직원 사이의 수상한 메시지, 설명되지 않는 회사 자금의 유출, 그리고 점점 늦어지는 동욱의 귀가 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현주는 이소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는 이소영의 모습에서 특별한 점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욱이 그녀와 대화할 때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현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주는 이소영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브랜드 시계였어요. 회사 직원이 쓰기에는 너무 고가의 제품이었죠. 소영 씨, 시계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현주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이소영이 당황한 듯 손목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현주의 추궁에 이소영의 얼굴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지인이요. 이소영이 얼버무리며 자리를 뜨려 했어요. 그 순간 현주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과 이소영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회사 돈의 유출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배신과 음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현주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명의 변경 이후에 모든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사업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간 돈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동욱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거였죠. 이상하다. 현주가 중얼거렸어요. 투자라면 상대방 회사 계좌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개인 계좌로?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욱의 개인 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좌의 명의인은 다름 아닌 이소영이었죠. 현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이소영에게 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금액만도 이미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날 오후 현주는 이소영을 불러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소영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세요. 현주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소영이 들어오자 현주는 문을 닫고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소영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소영 씨,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동욱 이사와 어떤 관계예요? 현주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이소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상사와 직원 관계인데요. 그럼 이건 뭐예요? 현주가 통장 내역을 이소영 앞에 내밀었어요. 동욱 이사 개인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 말이에요. 이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게 단순한 상사와 직원 관계에서 오가는 돈인가요? 이소영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현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동욱 이사님이 먼저 저에게 접근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현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언제부터였어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예 변경하시기 한 달 전부터요. 이소영이 고백했어요. 동욱 이사님이 회사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현주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동욱이 명예 변경을 서두른 이유, 회사 자금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이소영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현주가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이소영이 더욱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현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젊은 직원과 바람을 피우면서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욱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 동욱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현주가 천천히 일어서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영 씨와 얘기 중이었어요. 회사 자금 유출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동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금 유출이라니 무슨 말이야? 모르실 리 없잖아요. 현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2천만 원 말이에요. 동욱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업 투자 때문에. 어느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소영 씨 계좌로 돈이 들어가요? 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동욱과 이소영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의 눈빛을 현주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당신들 정말 그런 관계예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욱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주야. 오해야. 그냥 업무상. 그만해요. 현주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소영 씨가 이미 다 털어놨어요. 이소영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고 동욱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회사 돈의 유출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진짜 최저예요. 현주가 동욱을 향해 말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동욱이 변명하려 했지만 현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세요. 둘 다. 하지만 현주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동욱과 이소영을 내보낸 다음 날 현주는 회사에 혼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상황은 심각했어요. 이미 빠져나간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고 이는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요 협력업체인 대형산업의 김 부장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번 달 대금 지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깜빡하고 있었어요. 협력업체 대금이 이번 주까지였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현주가 황급히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현주는 급하게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잔액이 부족했어요. 동욱이 빼간 돈 때문에 자금 여유가 거의 없었던 거죠. 이런, 어쩌지? 현주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 급여 담당 은행에서였어요. 현주테크 대표님, 내일 직원 급여 자동이체 예정인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직원들 급여까지 밀린다면 회사 운영이 정말 어려워질 상황이었거든요.
급히 친정 오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오빠, 나야.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네. 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날 저녁 현수와 남동생 지훈이 현주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동욱의 불륜부터 회사 자금 유출까지 말이죠. 뭐라고? 현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 자식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누나 정말 견딜 수 없겠다. 지훈도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어요.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건 회사 운영 자금이에요. 직원들 급여도 못 줄 상황이거든요. 현수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얼마나 필요해? 일단 5천만 원 정도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투자해준 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훈이 현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나쁜 거지.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어. 내일 돈 준비해 줄게. 현주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이런 피해까지 입히게 될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동욱이 갑자기 현주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자는 거였죠. 현주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회사 일 때문에라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동욱은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현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소영이가. 동욱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만해요. 현주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빼간 돈부터 돌려주세요. 동욱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 어려워요? 현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그 돈 어디다 썼는데요? 투자한 거야. 곧 회수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동욱이 애매하게 말했어요.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현주가 웃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회사 돈 빼돌렸는데 갑자기라고요? 현주야, 진정해. 우리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동욱이 달래려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현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 일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주야, 그렇게 나오지 마. 동욱이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어요. 너도 알잖아. 회사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함께요? 현주가 비웃었어요. 함께 만들었으면 함께 지켰어야죠. 혼자서 망치면서 무슨 함께예요? 동욱이 잠깐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좋아. 그럼 당분간 떨어져 있자. 서로 머리 좀 식히고. 그렇게 해요. 현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이소영 씨와 계속 만날 거면 아예 정리하고 하세요. 동욱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현주는 이미 카페를 나서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현주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고등학생인 큰아들과 중학생인 둘째는 왜 그러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현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현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도 지켜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주는 몰랐습니다. 동욱과 이소영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동욱과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현주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소영이었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굴은 여전히 예뻤지만 화장기 없는 모습에서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현주는 처음에는 만나기 싫었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응했어요. 들어와요. 현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소영이 사무실에 들어와 문을 닫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한다고요? 현주가 의아해했어요. 이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욱 이사님이 저를 이용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더 큰 일이요? 이소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현주에게 건넸어요. 이걸 보세요. 동욱 이사님이 제 명의로 만든 계좌들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많았어요. 현주가 서류를 받아보자 경악했습니다. 이소영 명의로 된 계좌가 무려 5개나 되었고 각 계좌에는 억 단위의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우리 회사 돈이에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부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돈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이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계좌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현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였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현주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동욱 이사님이 저한테 이상한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일부러 부도 내라고 하더라고요. 부도를 내라고요? 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사장님한테 뒤집어 씌우겠다고 했어요. 이소영이 떨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나쁜 일에 가담할 수 없어요. 현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욱이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하게 해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현주가 간신히 물었어요. 명예 변경하기 훨씬 전부터인 것 같아요. 이소영이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좋아해서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현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 명의를 바꾸라고 했던 거였죠. 그럼 다른 계좌들의 돈은 어디서 온 거예요? 현주가 물었어요. 이소영이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동욱 이사님이 여러 회사에 투자한다며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동욱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증거가 있어요? 현주가 급하게 물었어요. 이소영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동욱 이사님과 나눈 대화들을 녹음해뒀어요. 처음에는 증거로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무서워져서요. 현주가 녹음을 들어보자 더욱 경악했어요. 동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소영아, 회사 장부 조작하는 거 어렵지 않아. 몇 개월 후에 부도 내면 현주가 뭐든 책임지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거지. 하지만 오빠,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관계도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거야. 현주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차가웁게 버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인간이 정말 이런 인간이었어? 현주가 분노에 차서 중얼거렸어요.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빨리 대비하세요. 동욱 이사님이 곧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대비해요? 이미 회사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고. 현주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일단 이 녹음과 서류들을 경찰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회사 계좌들을 모두 동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주는 이소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바람핀 나쁜 여자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도 동욱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던 거죠. 소영 씨, 당신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현주가 물었어요. 이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동욱 이사님을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냥 도구였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너무 죄송해서요. 현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죠.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현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동욱 이사님이 언제 마지막 수를 둘지 모르거든요. 현주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면 이제는 자신도 맞서 싸워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현주는 몰랐습니다. 동욱의 계획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이소영의 폭로 후 이틀이 지난 월요일 아침 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회사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현주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 명의 정장 입은 남성들이 회사 입구 앞에 서 있는 거였죠. 무슨 일이지? 현주가 의아해하며 다가갔어요. 현주테크 최현주 대표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현주에게 다가오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현주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저희는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어요. 귀하의 회사에 대한 긴급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긴급 조사요? 현주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 문을 열어주시죠.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문을 열었어요. 조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곧바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잠깐 뭘 찾는 거예요? 현주가 물었어요. 회사 계좌 관련 서류들과 거래 내역서입니다. 조사관이 무뚝뚝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최근 몇 개월간의 모든 회계장부도요. 현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동욱이 먼저 신고를 한 건 아닐까요? 그때 또 다른 조사관이 현주에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혹시 이 계좌들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가 이소영 명의 계좌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현주는 순간 머리가 백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것들은 현주가 말을 더듬었어요.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계좌들로 회사 돈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계셨죠?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현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설명은 조사소에서 자세히 해주시면 됩니다. 조사관이 현주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일단 동행해 주시죠. 현주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벌써 조사를 받게 되다니요. 조사소에 도착한 현주는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가운데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질문을 시작했죠. 최현주 씨, 현주테크의 실질적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현주가 답했어요. 그럼 이 계좌들로 회사 자금이 유출된 것도
귀하의 지시였겠군요. 아닙니다. 현주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그건 제 남편 김동욱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회사 명의는 귀하로 되어 있고 모든 권한도 귀하에게 있습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분이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현주는 이소영이 준 녹음 파일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건 집에 두고 왔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없고. 현주가 말했어요. 없는 증거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구나 피해를 신고한 쪽에서는 귀하가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쪽이요? 현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김동욱 씨가 어제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아내인 귀하가 자신 몰래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신고했거든요. 현주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동욱이 먼저 자신을 신고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자신이 횡령범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현주가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귀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 개설 승인, 자금 이체 결제. 모든 게 귀하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현주는 이제야 동욱의 치밀한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명의를 자신 앞으로 바꾼 것도 이소영을 이용한 것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현주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조사관들은 믿지 않았죠. 모든 증거가 현주에게 불리했거든요. 오후 늦게 현주는 가까스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 앞에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큰일 났어. 고등학생 아들이 울먹이며 현주에게 달려왔어요. 왜 그래? 현주가 아들을 안으며 물었어요. 아빠가 이사 간다면서 짐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주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동욱의 짐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현주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집은 곧 압류될 예정이니 아이들과 함께 다른 곳을 찾아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마이너스 동욱. 현주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집까지 압류된다는 거였죠.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둘째 아들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현주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떻게 자신과 아이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현주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동욱이 나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횡령했다고요. 전화 너머로 현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식이 정말. 일단 내일 변호사부터 구하자. 현주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회사도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게 생겼죠. 하지만 현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후 현주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현주 씨,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전 정말 안 했어요. 현주가 절규했어요. 제 남편이 모든 걸 꾸민 거라고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이소영이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현주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소영이란 분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더군요. 김 변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현주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라앉았어요. 이소영마저 사라져버렸다니요. 며칠 후 법원에서 현주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되는 거였죠. 엄마.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아들이 현주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들어가야 해요?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현주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엄마가 결백하다는 걸 꼭 증명할게. 그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둘째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빨리 나와요. 그 모습을 본 현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다니요. 구치소에 들어간 현주는 삭막한 독방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동욱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특히 명예 변경을 요구했던 그날이 계속 떠올랐죠.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신중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며칠 후 구치소에 면회객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친정 오빠 현수였죠. 현주야, 괜찮아? 현수가 유리창 너머로 현주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현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빠들이 투자해준 돈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나쁜 거지. 아이들은 괜찮아요? 현주가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물었어요. 지훈이 집에서 잘 챙기고 있어. 걱정하지 마. 현수가 위로했어요. 그런데 현주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욱 그 자식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더라. 현주의 눈이 커졌어요. 새로 사업을요? 응. 그것도 제법 큰 규모로. 부산에서 물류업을 한다는데 자본금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 현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감옥에 보내놓고 혼자서 새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뻔하잖아요. 현주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동욱 그 자식 뒤를 캐고 있어. 며칠 후 현수가 다시 면회를 왔어요. 이번에는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였죠. 현주야, 큰 소식이야. 현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데요? 이소영을 찾았어. 현수가 말했어요. 부산에 숨어 있더라고. 현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증언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현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여자가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야. 협박을요? 동욱 그 자식이 이소영을 찾아가서 절대 진술하면 안 된다고 겁을 줬다더라. 만약 법정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현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욱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 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이소영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더라고. 제대로 설득하면 증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현주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어요. 이소영의 증언만 있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한편 구치소 안에서 현주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동욱에 대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언니, 그 남편분 말이야. 옆 침상의 수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TV 뉴스에 나오던데 새로 결혼했다더라고. 현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새로 결혼했다고요? 응. 그 이소영이란 여자랑. 부산에서 혼인신고했다고 하던데. 현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동욱이 이소영과 결혼까지 했다는 거였죠. 그제서야 현주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이소영이 자신에게 와서 폭로한 것도 증거를 넘겨준 것도 모든 것이 연극이었던 거죠. 동욱과 이소영은 처음부터 한편이었고 자신을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현주는 벽을 쳤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면회 시간에 현수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도 경악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완전히 속았어요. 현주가 허탈하게 말했어요. 이소영도 처음부터 동욱과 한편이었던 거예요. 그럼 녹음 파일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겠죠. 현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를 안심시키려고 만든 연극이었을 거예요. 현수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인간들 정말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하지만 현주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어요. 동욱과 이소영이 한편이라면 누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까요? 재판날이 다가왔고 현주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조차 체념한 상태였죠. 현주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무죄입니다. 제 남편 김동욱과 이소영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증거 없는 주장에 판사는 냉정했어요. 결국 현주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들으며 현주는 절망에 빠졌어요. 20년을 믿어온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죠. 3년의 복역 기간 중 2년 반 만에 가석방된 현주는 49의 나이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친정 오빠 현수가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현주야, 고생했어. 현수가 여윈 현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아이들은요? 현주가 가장 먼저 궁금해한 것은 두 아들의 안부였어요. 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부터 얘기해야겠네. 차 안에서 들어. 차 안에서 현수는 현주가 없던 2년 반 동안의 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큰아이는 대학에 갔는데 학비 문제로 많이 힘들어해. 둘째는 고등학교 들어갔고.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빠가 다 키워주신 거네요. 현주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연한 거야. 하지만 현수가 말을 멈췄어요. 뭔데요? 동욱 그 자식 얘기야. 현수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부산에서 사업 크게 벌이고 있더라. 그것도 이소영이랑 같이. 현주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훔친 돈으로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수가 더 어려운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투자했던 돈 말이야. 네. 현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 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훈이도 많이 힘들어해. 현주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힌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수가 현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현주가 정착할 곳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전과자가 된 그녀를 받아줄 곳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결국 현주는 대구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평생 제법 넓은 집에서 살았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죠. 고시원 방은 겨우 서너 평 남짓했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현주의 전부였죠. 며칠 후 아이들과 만났을 때 현주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야 했고 둘째는 자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큰아들이 현주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현주는 아이들의 억지스러운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현주가 아이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현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완전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현주가 애매하게 답했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거니와 전과 기록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죠. 한 달 넘게 구직 활동을 한 끝에 겨우 청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오피스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예전에는 직원 20명을 거느린 사장이었던 현주가 이제는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현주는 우연히 동욱을 목격했어요. 대구에 일로 온 것 같았는데 여전히 말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죠. 현주는 숨어서 그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남편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동욱은 현주를 발견하지 못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새로운 사업을 위한 미팅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현주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년을 함께하면서 두 아이까지 낳은 사이인데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친정 남동생 지훈이 가끔 찾아와서 용돈을 건네주곤 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받기가 미안했죠. 누나, 그냥 받아요. 지훈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고마워, 지훈아.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젠가 꼭 갚을게.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주 때문에 잃은 돈 때문에 그의 생활도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지만 현주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청소일로 받는 월급으로는 고시원비와 생활비조차 빠듯했거든요.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밤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동욱의 배신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죠. 특히 명예 변경을 승낙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만약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어느 날 현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몇 년 사이에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팼더라고요. 49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일까? 현주가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현주는 홀로 남겨진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어버린 거죠. 형제들에게 진 빚은 여전히 갚지 못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어요. 동욱은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었지만 현주에게는 이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남남이 되어버렸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랑이 배신이라는 현실로 끝난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오직 현주 혼자뿐이었습니다.